저는 무용 전공을 하고 이제 강사로 10년 정도 활동을 해왔고요. 현재는 온라인 사업과 유튜버 이제 빅머니 비즈니스 채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류를 주로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성 의류를 중국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사입 방식이 아닌 구매 대행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입 선수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첫 번째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다가 그냥 광저우 사입 삼촌, 뭐 광저우 옷 사입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고. 자, 그럼 현 시점으로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하신다 그랬어요. 중국 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중국 쪽은 작년에 탈도 많고 이슈도 많았는데 어떻게 잘 버티셨습니다. 네, 그냥 이제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한번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사업이 단번에 막 엄청 잘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본업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자, 그냥 지속적으로 쭉 하자 이 생각으로만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본업 일을 좀 줄였어요, 시간을. 이제 프리랜서 강사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의류 사입이 잘 됐었잖아요. 네. 1억 이상 나왔었고 네. 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중국 구매 대행으로 완전 피보팅을 하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잘 됐는데, 그리고 또 재고 관리가 힘든 것도 아니었었고, 들어보니까 딱히 힘든 점 없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하루살이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약간 그게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근데 그렇다고 여성 의류가 단가가 높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뭐 직원, 택배 싸는 직원, 뭐 촬영하는 직원, 상품 등록하는 직원 다 두기에는 레버리지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지쳤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사업이 참 재밌기는 한데 의류가 좀 힘들기는 하다. 왜냐면 내가 할 게 너무 많다.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보고 해외 구매 대행업이 저렇게 그냥 중국에서 옷을 바로 발송해주기만 하면 재고를 쌓지 않아도 되는구나.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이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상품을 픽하고 결제도 되고 다 됐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발송을 하니까 상품 컨디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배송이라는 변수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늦어지거나 사이즈를 잘못 발송하거나 네. 건품 검수가 안 되거나, 근데 사입을 하게 되면 내 눈으로 다 보고 가는 거 많잖아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구매 대행 하다가 시장성을 보고 뭐 사입을 해서 뭐 빠르게 전환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입을 먼저 했던 사람이니까 VBRC에 이미 어떤 애들 스토어가 저는 괜찮은지 알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여기 VBRC 저는 제가 계속 구매를 했던 애들이고, 맞아, 그거 진짜 중요해. 네, 구매를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의류의 컨디션이나 얘네가 배송 상황을 어떻게 하는 업체인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물건을 받았을 때 완전히 뭐 다른 옷이 왔다거나.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네네. 배송 대행지에서 이제 출고 자체가 늦어지거나 거의 배송 대행지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배송 대행지를 잘 고르셔야 하는 게 의류를 중점으로 하는 배송 대행지를 골라야 돼요. 그냥 배송 대행지 뭐 웨이하이나 중국에 있는 모든 이제 제품을 다루는 배송 대행지보다는 광저우에서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배송 대행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이,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웨이하이 아니면은 칭다오에 있는, 청도에 있는 매대지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사실 광저우 쪽에는 의류나 전자기기 이쪽만 특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잘 안 써요. 광저우인데 조금 비싸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제 뚫었어요. 뚫었어요? 뚫어서 이제 뭘 뚫어요? 이제 싸게 해달라고 처음에도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카톡으로 이제 네. 선생님 또 통화 되시나요? 먼저 일단 물어봐요. 저는 일단은 전화를 무조건 해서 네. 말로 일단 얘기를 드리는 게 우선이라서 저는 이제 사입을 했던 사람이고 VBRC에 저는 제 즐겨찾기 그거를 캡처를 해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저는 이만큼 VBRC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VIP로 해달라 해서 이제 싸게 좀. 광저우가 비싸기는 해요. 네, 비싸기는 좀. 한데 그 배송비를 그 대신 의류가 싸니까 의류 마진에 녹이면은 커버가 가능해요. 그럼 의류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제가
이제 좀 작년은 한 6개월 정도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의류도 같이 하고 다른 카테고리도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의류를 했었기 때문에 의류가 판매가 더 잘 되는 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냥 의류만 해도 되겠다. 의류라는 카테고리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 많죠. 그리고 연령층도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옷을 고르는 스타일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제 옷만 해도 사실 엄청 바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디자인이나 아니면 촬영하는 기법이나 정말 잘해요. 근데 모델은 딱 보면 중국 사람 딱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중국에 좀 잘 되는 VVIC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스토어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 계신 판매자가 그 상품 사진을 그대로 다 써서 네. 자사몰로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로? 인스타 팔로워가 2만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어요. 모델 그래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 보시면 모르실걸요? 진짜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환을 한 건 언제부터였던 거죠? 제가 6월부터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7개월 네네. 차네요. 네. 오. 이거 궁금합니다. 대표님 아까 1억도 찍었다고 했으니까 중국 매출 얼마나 나올지. 네. 지금은 사실 중국 매출 높진 않아요. 매출은 2천 조금 덜 되고요. 2천? 1,000? 네, 1,000 덜 되고요. 그 리소스 투입한 게 확 줄었죠? 네, 그쵸. 예전보다 어. 시간이나 제 체력적으로나 왜냐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중국의 괜찮은 옷 스토어들의 데이터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그냥 올린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사입 기획 다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쉽게 매출을 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이익률은 어떻게 돼요? 옷에 따라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뺄 거 다 빼고 운송비 다 빼면 다 빼도 35%, 40% 정도? 와, 진짜 그만큼 괜찮네요. 마진을 좀 올려서 판매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의류 반품이잖아요. 반품이기 때문에 그 원가 가격을 그 반품비에 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품을 너무 싸게보다는 약간 높여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판매가 가격에 혹시나 반품을 하더라도 라는 원가 가격이 녹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네. 저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리스크를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반품이 들어와도 어떤 것 때문에 혹시 반품을 하셨냐, 뭐 사이즈가 안 맞다, 아니면 이렇게 하다 하면 그러면 고객님 그거 그냥 입으시라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재구매 하시기도 하고. 저는 생각보다 의류를 판매하면서 반품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어요. 옛날에 사입할 때도 이 사입할 때는 다 잘 팔겠다가 아니라 중점으로 미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반품을 해도 또 다시 구매가 들어오는 게 사입 방식이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저한테 구매를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옷도 구매하시기도 하고 또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재구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 옷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판매자가 파는 옷 스타일이 본인과 맞으면 또 오셔서 재구매를 하시거든요. 다른 옷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CS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대표님 그러면 그 지금 대표님께서는 VVIC라는 사이트에서 주로 소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VVIC 사이트 보면은 사실 뭐 후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상점 옷은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더라, 뭐 냄새가 난다더라,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좋은 상점 골라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싱의 키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일단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VVIC 사이트 메인에 가면 스토어 전체 보기 그런 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VVIC 사이트에서 판매를 잘 하고 있는 그 스토어들이 순위로 다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위에 있는 애들은 충분히 이제 판매를 잘 하고 있는 스토어들이고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되었는 스토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랭킹으로 1, 2, 3, 4, 5, 6, 7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면은 이제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상품을 보기보다는 그 스토어 랭킹에 따라서 그 스토어를 하나하나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거르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상단에 보면은 판매자 점수가 나와요. 판매자 점수가 보통 이제 저는 90점 이상 되어
있는 스토어들만 저는 거래를 하거든요. 적어도 86점? 그래서 그런 스토어들이 이제 배송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로 상품을 보내는 그 상품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올려놓고 판매하는 그 이미지와 상품이 다른 거에 대한 상품의 실제 샷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대부분이 그게 다 맞아요. 저는 또 사입을 통해서 그걸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진짜 그 사진에 있는 상품과 상품을 받았을 때 퀄리티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VBRC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토어 전체 보기를 하고 랭킹 순위로 스토어를 본다면 이제 한 반 이상은 괜찮은 스토어라는 것을 거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판매자 점수를 확인한다. 그리고 스토어에 딱 메인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 대규모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다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떳떳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상품을 보냈을 때 크게 상품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VBRC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VBRC 사이트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단가를 알 수 없으니 꼭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은 이메일로 할 수 있고요. 저는 구글 메일로 했습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의류 카테고리를 눌렀고요. 아래에 세부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내리면서 상품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호명 앞에 빨간 색깔 바탕에 S라고 어떤 무늬가 나와 있죠. 이렇게 상호명 앞에 붙어 있는 무늬는 어느 정도 검증된 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위에 상단에는 뭐 노점 찾기, 스토어 목록, 상품 목록 등이 나오고 왼쪽에는 카테고리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좋은 스토어를 찾는 방법은 스토어 목록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랭킹으로 스토어 전체가 나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검증된 스토어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싶은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1등인 스토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에 들어가면 스토어에서 공지하는 공지사항을 알 수 있고요. 제조업체라고도 적혀 있고 실사진이라고도 적혀 있네요. 이제부터는 이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쭉 내려서 보시면 되고요. 주로 바지를 많이 판매하는 스토어인 것 같습니다. 상품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강도와 품질이 높고 실사율과 정시 배송률이 높습니다. 상품의 원가가 나와 있고요. 컬러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역시나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리면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 이때 사진을 볼 때는 지재권과 초상권에 문제가 없는지 꼭 봐주셔야 합니다. 대충 이 스토어를 훑어봤을 때는 중국 모델 사진이 맞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사이즈표도 나옵니다. 이렇게 VBRC 사이트는 광저우에 있는 여성 의류를 도매로 판매하는 곳이고요. 하나하나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이 판매되고 있고 타오바오보다 저렴하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진짜 저희가 중국 구매대행 컨텐츠를 하면서 이렇게 의류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 모시는 거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갑자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찍은 사진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하는데 사진을 무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권과 지재권 이슈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 채널에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중국 사진을 보고 이게 중국 사진인지 한국의 사진을 도용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그거는 첫 번째로 어느 정도 눈은 키우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요즘 그 여성으로 쇼핑몰 누가 잘 나가는지 그냥 훅 보고 얘가 모델로 잘 나가는구나 어느 정도만 익혀놓으면 일단 사진을 봤을 때 얘는 한국인 모델이야 라는 게 확 명시가
그 딱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미지의 이제 배경을 보는 걸 가장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프로파일러처럼 줌을 엄청 당기거든요. 확대를 엄청 해서 그 이런 데 보면은 중국어가 적혀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네네. 여기 보면 중국어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센트 있죠. 여기 뒤에. 예. 네, 전기 이제 이것도 보면 다르잖아요. 네, 모양이. 다르죠. 일단 그걸로 첫 번째 구별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단계까지 봤는데도 그래도 긴가민가 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네이버 쇼핑 렌즈를 이용을 해요. 네이버 쇼핑 렌즈를 이용을 해서 그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저 말고 네이버에서 중국 옷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만약에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필터를 가지고 네. 하네요. 무작위로 하는 건 네, 아니시고요. 필터를 반드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 왜냐면 내가 안정된 스토어를 몇 개만 찾아놔도 걔네는 안정적으로 스토어를 운영하는 애들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 안 하거든요. 그냥 계속 자기들도 모델이 있어요. 중국인 모델.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어만 찾아놓으면 크게 이제 걸릴 게 없는 거죠. 필터를 해놓은 스토어를 찾아놓으면. 예전에 사입할 때는 명확히 컨셉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스토어에. 근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고 네. 제가 이제 이런 이렇게 연령층을 다양하게 다 올려봤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연령층과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연령대를 조금 높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의외인데요? 네. 오히려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당장 이걸 사서 이번 주 주말에 입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다릴 수 있구나. 기다리실 수도 있고. 연령층 높으면 80대? 아, 아니죠. 네네네. 언더? 네, 위트 언더? 그거보다 20대부터 80대 사이예요. 좀 어떻게 좀 알아보려는데. 좀 숨기시네요. 그냥 연령대를 그냥 음. 지금 대형 쇼핑몰들이 판매하는 사람들보다 높이면 돼요. 그냥 제일 그냥 뭐 인스타에서나 아니면은 그냥 쉽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여성 의류 판매자들보다 그냥 연령층을 높이면 되고 디자인이 조금 한국에 잘 없는 스타일. 한국에 잘 없어요. 네. 그런 30대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구나. 그런데 의류에도 키워드로서 접근하는 게 있지만 본인의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올해는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의류를 잘 모르고 여성 의류 특히 모르고 이런 분들이 키워드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지. 네,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면서 키워드로도 판매를 해봤잖아요. 오히려 키워드가 더 좋아요. 왜냐면 타고난 센스는 필요 없다 이거네요. 네, 크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센스는 상품을 보는 안목인 거지. 어. 이제 우리는 구매 대행은 키워드로 해서 나온 그쵸. 상품에 대한 안목인 거지. 네네네. 그래서 키워드는 안 중요한 게 의류 같은 경우는 최신성 점수가 굉장히 높은 키워드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왜냐면 시즌마다 이제 옷이 바뀌어야 그 스타일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기 때문에 뭐 오늘 올린 상품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상품만 조합만 잘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량으로 올려도 뭐 상위권에 노출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최신성 점수가 높기 때문에 뭐 경쟁 강도 이런 거 전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옷이 세부적인 키워드가 더 많아요. 뭐 트위드 자켓이 있고 크롭 트위드 자켓이 있고 빅사이즈 트위드 자켓이 있고 그런 세부 이제 소형 키워드라고 하죠. 그런 키워드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자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그냥 트위드 자켓이라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위드 자켓 뭐 66 사이즈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다음에 핑크 트위드 자켓 뭐 이런 식으로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세부 키워드를 우리 이제 대량은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태그에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어발식으로 걸리는 거죠. 어쨌든 타고난 센스는 필요 없고 키워드 정도만 볼 네, 줄 알면 해도 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이제 생기겠네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지금 많이 알려진 중국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그냥 의류를 판매하시면 돼요. 그냥 뭐 키워드 찾기 이런 거 그냥 다 똑같이 하시고요. 자, 그 의류 사입을 진행했을 때와 그리고 구매 대행을 진행했을 때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재고를 쌓지 않아도 되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정말 부담이었나 봐요. 근데 왜냐면 의류는 아까부터 계속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갖고 왜냐면 시작하시는 분들이 옷, 의류 왜냐면 이렇게 많이 시작하세요.
옷 시작하시는 분들이 예. 안 팔리면 내가 입지 뭐. 예. 근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이제 옷장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쳐다보기도 싫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재고보다는 더 큰 차이점인데요. 이제 한국에 없는 스타일,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보통 원피스라고 하면 한 가지 사이즈만 판매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 두세 가지 색상의 프리 사이즈.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피스인데도 X라지, 뭐 2X, 3X까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의 고객님들까지 다 안을 수 있다. 굳이 빅 사이즈 쇼핑몰을 하지 않아도. 맞아. 내가 사입을 할 때는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재고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가 사이즈를 이제 재고를 안 갖고 하니까 네. 올려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상품 등록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네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건 조금 팁인데, 실제로 제가 제일 판매를 많이 했던 옷 사이즈가 이제 3X, 4X. 진짜요? 네. 오. 이게 제일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배송 기간은 평균 어떻게 되나요? 광저우에서? 저는 이제 광저우를 배송 대행지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저우에서는 이제 항공 특송이 있어요. 항공인데 그 웨이하이에서 가는 항공이랑 광저우에서 가는 항공이 다르거든요. 그 웨이하이 항공은 항공이라도 3박 4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광저우에 항공 특송으로 보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재고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은 내일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1박 2일이에요. 항공 특송. 항공 이제 특송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빠른 배송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항공비를 조금 비싸더라도 마진을 녹이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이런 거에다가 저희는 오래 걸리는 그런 구매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 대표님 사이트에서 상품을 봤어요. 네. 월요일 아침이에요. 네. 주문을 딱 넣어요. 네. 저는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죠. 아, 진짜요? 재고가 있다면. VVIC에서 출고해갖고 배대지에서 검품 검수하고 출고해갖고 한 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아무도 유튜브에서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네. 방금 그 투트레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VBLC는 상품을 배송 대행지로 출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VBLC 사이트 그 판매자들한테 저희 삼촌이 직접 구매하러 가세요. 아, 진짜 이렇게 걸어서? 네. 직접 구매를 하러. 3층 A동 400번 이렇게 몇 살인지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주문을 넣으면 그걸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사입 대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구매 대행이라고 하잖아요. 구매 대행이 아니라 사입 대행. 사입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면 제가 오늘 오더를 넣으면 그 사입 대행하는 업체가 오늘 바로 야, 이거 오늘 다 얘기해주네, 거의. 네, 정말 다 네, 그냥 탈탈 털었네, 내가. 근데 이번에 봉쇄 때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봉쇄 때는 사실 좀 출고를 많이 못했긴 했죠. 많이 못했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좀 늦어진다. 막 그냥 봄옷을 시켰는데 막 여름에 오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좀 취소 많이 해드렸어요. 취소 많이 해드리고, 저도 이제 그거는 제가 그 봉쇄 때문에 저희 사입 삼촌이 구매를 하러 못 가시잖아요. 네, 이런 거 아니야? 조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삼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반품하라고 하지 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또 반품을 잘 해줘요?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또 찾아야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정한 매출이 나오기까지, 뭐 사입은 뺄게요. 이제 사입은 지금 네. 안 하시는 거니까. 구매 대행으로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제 본업이 정말 최도 꽉꽉 채워서 저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시간을 그래서 뭐 마치고 한 2-3시간 적게 일하는 날은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일하는 날은 한 6시간, 7시간 앉아있은 적도 있어요. 그 스터디 카페 가서 이제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6시간, 7시간 좀, 왜냐면 오늘 뭐 키워드도 찾고 소싱도 하고 뭐 주문도 넣어야 된다. 좀 많이 몰리는 날은 뭐 그냥 막 빨리 일하기보다는 좀 음악도 좀 들으면서 좀 여유롭게 그냥 일을 하니까 시계를 보니까 12시더라고요. 한 6시쯤 들어가는데 뭐 그런 날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2-3시간 정도?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초반엔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쓰신 거네요.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은 뭐 키워드도 찾아야 되고 뭐 이제 경쟁 강도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제 의류만 했던 게 아니니까 의류랑 이제 다른 카테고리도 같이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한 거거든요. 의류는 여기에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 이제 필터도 해야 되고 뭐 키워드 찾는 것도 다르니까 이제 두 가지 의류랑 다른 카테고리를 같이 했어서 처음에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대표님, 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대표님처럼 되고 싶거나 나도 이제 빅머니 비즈니스 이제 대표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나요?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음. 아무래도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 막 이게 조금 이제 좀 자극적인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저도 해외 구매 대행업을 시작할 때 음. 진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든 뭐 사입 방법이든 위탁 판매든 그냥 온라인 사업을 총점으로 봤을 때 이제 누구나 스펙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약간 노력과 끈기 어느 정도의 좀 센스만 음. 있다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할 일만 매일매일 그냥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오늘 뭐 키워드를 10개를 잡고 뭐 업로드를 얼마 하겠다 하면 그냥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결과가 나오게 되고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방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상품이 팔리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사업을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을 나 키워드 몇 천부터 몇 개 얼마까지 찾고 막 이렇게 하면 온라인 사업 다 알았어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매일 할 일을 그냥 다 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인드로 멘탈로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끝내고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하는데 공부는 끝이 없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틀린 방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우당탕탕 뚜닥뚜닥 하면서 고쳐가면서 조금씩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은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023년에는 이제 본업을 조금 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업을 놓는 거예요, 이제? 무형을 놓는 거예요? 꿈이었다면서.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네. 결과가 났으니까 네. 이제 2023년에는 온라인 사업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 의류를 중점으로 중국 해외 구매 대행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의류를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아기 키우면서 밖에서 조금 일하시기 어려우신 환경이나 자본금이 좀 적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전자책이랑 강의를 조금 멀리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자책은 좀 쓰고 있고요. 강의는 이제 제가 정말 저는 이제 그 전에도 가르쳐 왔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르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책임감은 있을 때 강의를 제가 정말 누군가를 키울 수 있을 때 강의를 딱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일단 전자책으로 먼저 알려드리는 거 먼저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해서 정말 즐겁게 잘 했습니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빅머니 비즈니스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